판다스를 공부해야지. 귀엽네. 좀 카리스마 있는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고. 판다스는 이제 숨 쉬듯이 사용하실 거여서 친해지셔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 판다를 막 검색을 했는데 판다스는 그 판다랑 전혀 상관없고요. 판다스가 이거래요. 패널 데이터스, 패널 자료. 자, 어쨌든 판다스 시작할게요. 이제 판다스도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쉽고 유용해요. 판다스랑 넘파이랑 같이 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수치 공학 쪽 계산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넘파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는 판다스가 기본 베이스에 플러스 필요한 부분이 넘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진짜 통계 제대로 그쪽 학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수치형 계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이제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두 가지는 같이 쓰이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도구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역시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말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판다스 도큐먼테이션, 유저 가이드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 만져볼 건데요. 천천히 가봅시다. 판다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다. 분석할 때 사용한다. 데이터 수집, 정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오픈소스다. 소스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파이썬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판다스는 두 가지 자료형이 크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시리즈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리즈는 한 열을 말합니다. 열. 표가 있을 때 이 표에서 하나의 열, 요 한 덩어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자료가 판다스에서 시리즈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2차원 판때기 형태로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념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엑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시리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리즈는 1차원 배열 같은 녀석이다.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옆으로 나열을 했든 아래로 나열을 했든 어차피 한 줄이죠. 그래서 시리즈 데이터를 한 행으로 보기도 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행을 그냥 한 행이라고도 하지만 요것만 뽑아내면 하나의 시리즈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표에서 그냥 한 열도 하나의 시리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로 세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일자 배열, 그게 시리즈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인덱스와 값, 키와 밸류 요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파이썬 딕셔너리래요. 요것도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딕셔너리와 유사하다.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많이 변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리즈를 다시 딕셔너리로 만드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키, 밸류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시리즈로 생성해서 여러 가지 판다스가 제공하는 함수들 또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이 판다스를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걔가 이제 2차원, 1차원 이 배열이 뭐냐에 따라서 알아서들 동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딕셔너리를 생성해라 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 딕셔너리 만드는 건 다 아시는 거. 그럼 판다스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첫 번째, 라이브러리를 로딩해라. 임포트 판다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다스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는 pd라는 이름으로 보통 써요.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들 그냥 그렇게 씁니다. 보통 저렇게 별칭을 줘서 쓰기 때문에 거의 뭐 공용, 묵시적, 암시적,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파이썬 코드가 쭉 써져 있는데 거기에 pd. 어쩌고저쩌고 있다. 아, 이거 판다스구나. 그냥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관례처럼 쓰이는 거니까 따라서 가고요. 그러니까 실행을 했을 때 무리 없이 완료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얘가 에러가 났다, 모듈을 찾을 수 없다, 라이브러리를 못 찾는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판다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pip 인스톨 해서 판다스 해갖고 설치를 하셔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린 지금 아나콘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나콘다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유명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인스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만약에 없다면 인스톨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예제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자. 간단합니다. pd. 시리즈라고 만드시면 시리즈가 생겨요. 여기다가 시리즈로 만들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클래스와 객체 개념을 다시 짚고 갑니다. 클래스와 객체. 우리 파이썬 공부하면서 제가 객체 지향 개념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솔직히 이거 프로그램 좀 만져보지 않으면 많이 헷갈려요. 근데 별게 아닌 건데 이상하게 안 잡혀요. 어제 저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렸더니 앞에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슈크림 붕어빵이 먹고 싶어갖고 구매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클래스와 객체가 생각이 났죠. 그 정도 알면 클래스 객체 아는 거예요. 붕어빵 사 먹으러 갔는데 내가 먹는 건 객체 붕어빵이고 클래스는 그 붕어빵을 만들 때 사용한 틀인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여러분이 파이썬 공부하실 때 클래스하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해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정의가 돼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붕어빵을 찍어내서 그죠? 그 붕어빵에 네임에는 뭘 넣고 나이에는 뭘 넣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뼈대, 요 클래스 뼈대를 가지고 메모리에 실제로 그렇게 생긴 애가 이름과 나이를 가진 덩어리 하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보고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한글로 표현할 때는 보통 객체, 영어로 그냥 이걸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객체, 오브젝트, 인스턴스 다 같은 얘기고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의해놨던 그것이 클래스, 붕어빵 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걸 알고 계시면 지금 여기 판다스가 시리즈를 생성하는 문법을 보면 요거 지금 뭐예요 이거?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S가 대문자죠? 파이썬에서 이름 규칙 따지고 그럴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죄다 뭐다? 클래스였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시리즈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튼 지금 시리즈 객체를 생성하는데 딕셔너리를 줬어요. 딕셔너리. 생성된 객체를 얘가 참조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의 타입이 뭐니? 타입을 확인해 보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났어요. name error. dict data is not defined. 뭔 소리예요? 자, 여기 name error라고 나왔고 dict data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뭐 이미 다 아시죠? 이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 쓰시면서 앞에 거 실행 안 하면 이 쭉 이어지는 건데 결국 한 판때기인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뒤에서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앞에 거 다시 실행했을 때 옛날에는 이거 보고 실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A라고 나왔는데 실행을 막 하고 뒤에 걸 실행하고 나서 다시 얘를 실행했더니 이번엔 B라고 결과가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작업 중인 판때기가 한 판때기니까.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꼭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라는 딕셔너리 만들고 다시 실행하면 판다스 코어 시리즈 패키지에 있는 시리즈 클래스 타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리즈의 내용을 출력해보자. SR을 출력해봤어요. 그랬더니 A, 1, B, 2, C, 3 요게 인덱스고 요게 밸류입니다. 이거 2차원 아닌가요? 아니요, 1차원이에요. 1차원인데 여기에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밸류고.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타입 int 64다. 이거 64네. 기본 값이 64인가 봐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 이때 여기 인덱스의 종류라고 나오네요. 인덱스의 종류. 정수형 위치 인덱스. 우리 알고 있는 그 인덱스 0, 1, 2, 3 순서대로 가는. 그다음에 인덱스 이름.
별칭을 따로 주는 거죠. 뭐라고? 옵션이랍니다. 시리즈의 인덱스를 확인해 보자. 자, 요거는 시리즈 객체가 있으니까요. 시리즈 객체 점 찍고 탭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올 건데 인덱스. 자, 요걸 출력하면 나오는 값이 요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인덱스 나왔죠? 요 앞에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순서 번호가 있는 거고 설명을 해두면 그것이 인덱스로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시리즈의 값을 확인해 보자. 지금 인덱스랑 값, value 이렇게 하면 값들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번씩 만져보면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써봤을 때는 뭐가 어렵다 이러는데 한 번 써보고 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다음 파이썬 리스트 갖고 시리즈를 만든다. 앞에서는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그 이름 부분, 키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덱스로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리스트 데이터를 생성해라 라고 준비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시리즈를 만드니까 이것도 어떻게 만듭니까? pd. 시리즈에다가 리스트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 채워서 실행하시면 자, 어때요? 이번에 아까랑 좀 다르죠? 뭐가 달라졌죠? 인덱스 부분 따로 지정한 게 없잖아요. 맞죠? 인덱스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1차원 맞네요. 그냥 한 열 맞네. 이걸 옆으로 눌리면 그냥 배열이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열이고 눕혀놓으면 한행이고 근데 보통 이제 열로 따져서 동작을 하는 게 시리즈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밸류가 된 거고 요게 인덱스가 된 거죠. 데이터 타입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오브젝트라고 나왔습니다. 문자열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오브젝트예요. 이런 게 들어가면 오브젝트. 아니 숫자도 있는데요. 아, 다 오브젝트예요. 다 객체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열을 나타내는 거랬잖아요. 이 열을 나타내는데 이 열의 자료가 들쑥날쑥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한 열인데 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는 하나의 열을 나타내는 거여서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타입을 나타냅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 시리즈의 인덱스와 값을 확인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시리즈의 인덱스 밸류는요? values라고요.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자, IDX에 지금 전달받은 거 보시면 IDX 출력했더니 스타트가 0이고 스탑이 5고 스텝이 1이라고 하는 레인지 인덱스라는 애가 하나 툭 튀어나왔네요. 아, 그럼 이거 가지고 파이썬 반복문 촬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레인지 인덱스지 하는 짓은 그거랑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values는 그냥 리스트네요. 그래서 한 행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리즈 값을. 자, 한번 해볼게요. for i in idx 인덱스 가지고 프린트 시리즈에 자, 지금 아래 보면 원소 선택하기라고 나오는데 이거 결국 배열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개념이. 여기다가 i를 넣으면 예상이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겠네요. idx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졌대. 근데 얘가 레인지, 뭔가 범위, 인덱스의 범위를 나타내는 클래스인가 봐요. 그럼 결국 얘도 객체겠지. 걔로부터 값을 꺼내가지고 반복을 하니까 i 값은 그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0, 1, 2, 3, 4가 될 거고 하나씩. 그래서 시리즈에 있는 0번째 인덱스, 1번째, 2번째 그러니까 밸류가 나오지. 아주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냥 숫자 0, 1, 2, 3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였지만 얘는 정수형 인덱스가 있고 문자 이름으로 된 이름 형태의 인덱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것도 있다.
점 인덱스 이름. 이것도 써본 적이 있는 거여서 파이썬에서도 되는 거니까. 딕셔너리 할 때 써본 적 있죠. 그런 문법들이 동작을 해요.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두 가지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놨어요. pd 점 시리즈. 이거 쓰라고 비워둔 겁니다. 시리즈 객체를 생성하려고 했을 때 이게 떠올라야 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SR1에 들어있는 시리즈 내용과 SR2의 내용을 보면 시리즈 형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리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보자. 이거 뭐 할 게 뭐 있나? 0번, 3번 접근한다. SR1에 0번, 3번. 이거 뭐 있어요, 그죠? SR2에 인덱스 C. 얘는 인덱스 A. 그다음에 요건 인덱스가 B라는 거. A, B, C가 된 거지 결국은. 그래서 1, 2, 3 순서로 거꾸로 3, 2, 1로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이 바꿔서 테스트 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슬라이싱. 시작부터 2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출력된 내용을 보면 0과 1까지만 나왔죠? 그럼 마지막 숫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슬라이싱 기법도 파악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튜플을 시리즈로 변환한대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어차피 자 보시면 리스트든 튜플이든 시리즈로 변환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인덱스라는 걸 따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생성할 때 인덱스로 사용할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면 된대요. 그래서 보시면 튜플이 있죠. 튜플은 리스트인데 변경할 수 없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든다면 pd. 시리즈해서 만들 건데 그때 튜플 데이터를 전달해서요. 얘가 시리즈로 만들어지는데 그 앞에 인덱스로 뭘 붙일 거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요 인덱스가.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나열되는 거고요. 실행해 보면 결과 똑같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튜플의 각 데이터의 의미가 인덱스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이거 잘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인덱스 내용 확인해 보면 아까 지정했던 인덱스가 나오고 밸류주를 해보면 당연히 밸류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인덱스를 가지고 값을 가져온대요. 이제부터 괜히 복잡해지는 프린트 빼야지 이거. 자, 보이세요? 이거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시리즈에서 요거 대괄호 하나 있으면 요 지금 인덱스 찾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몇 번째 놈 찾을 거다. 근데 그 안에 리스트를 줬네. 요거 비슷한 개념이 어디가 있었어요? 넘파이에 있지 않았나요? 그죠? 넘파이 배열에서 여기에 0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저기에 또 넘파이 배열로 결국 이 배열이 들어가면 얘가 인덱스로 사용이 되는 거였죠. 인덱스를 써야 될 위치에 리스트로 집어넣으니까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인덱스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가져왔어요. 그럼 얘도 시리즈를 새로 반환하네요. 기존 시리즈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계속 새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PMP의 아이디랑 SR3의 아이디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두 녀석은 달라요. 새로 만들어진 객체니까. 자, 그 다음 인덱스 이름을 가지고 꺼내오기. 이거 되게 좋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인덱스로 사용할 위치에 역시 리스트를 줬어요. 근데 이 리스트가 이름이죠. 이름. 인덱스 이름. 이걸 이용해서도 원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뭐 별거 없네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인덱스 범위를 사용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정수형 인덱스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마지막 요소는 포함되지 않죠. 근데 이름 인덱스,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는 마지막 요소도 포함이 된대요. 자, 이렇게 요건 선택하는 거. 요거는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수강 여부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성별까지만 쓰면 성별까지 포함이죠. 선택, 슬라이싱. 인덱싱은 번호 붙이는 거고 이름 붙이는 거. 슬라이싱은 자르는 거고. 자, 여기까지 시리즈에 대한 기본